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가을 학기에 제가 강의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학부 수업,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경영학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도 CA를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웬만하면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과목의 개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시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해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에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막 핫하게 이제 관심 가지고 코인 시장도 막 쏟아지고 막 그러는 중인데, 그죠? 사실 여러분 가진 자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얼만큼을 주식시장에다가 박아놓고서 관심을 두시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희한한 게요, 사실은 거시경제 시조인 케인스가 말씀하셨죠. 가진 자산의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채권, 3분의 1은 어디? 부동산에다가 이제 박아놓고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거의 90% 이상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박아놓는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뭐 이래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 치시잖아요. 목숨 걸고, 그죠? 그러고 나면은 정작 내가 여유 자금으로 얼만큼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 가는 돈은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예, 수십억을 가지신 분이 부동산 주식시장에다 집어넣는 돈은 뭐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몇백만 원? 막 이래놓고서 달달 떨고 앉았어요. 사실 그러실 게 아니란 거죠. 자기 가진 자산의 3분의 1 정도까지 생각을 사실은 서구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전세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몰게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동산에다가 현금을 받고, 뭐, 그 다음에는 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하기 위해서 또 빚을 지기까지 하고, 그러는 기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 해서 전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월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도 싱가포르에서 있을 때부터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월세로 지내는 거 있는 건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런 건데, 희한하게 이제 옛날 분들 보시면 그 이해를 못 하세요. 왜 그러고 사니? 그러는데 나는 그쪽 보고 왜 그러고 사세요? 그러는데 좌우지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점점 더 이 부동산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채권과 주식 어떻게 이걸 배분할 건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가져갈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조그만한 돈을 갖다 집어넣고서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 뭐 물렸네, 뭐 30%가 빠졌네, 그러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주식시장 쳐다보지도 마,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도 파이낸스 공부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악선전을 해버리세요, 평생. 그게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악화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가자 그러면은 이런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골고루 우리가 알아놓고 대체 투자 자산은 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봐야 되고, 펀드들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 헤지 펀드는 뭐고, 뮤추얼 펀드는 무엇이며,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이런 건 또 뭔지에 대해서도 골고루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 아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핀테크 엄청나게 섹시하죠. 근데 이 핀테크의 전개와 함께 여러분들 뭐 기계학습이라든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퀀트 투자 기법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교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베터먼트든지 아니면은 저쪽 두물머리, 불리오라든가 이런 서비스에서 보면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자산 배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줄까에 대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학부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좀 더 그런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든가 아니면은 퀀트 투자라든가 이런 핀테크 쪽에,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 쪽으로 좀 더 준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파이낸스 공부하시는 분들, 그죠? 파이낸스 쪽에 커리어를 밟고 싶은 학생들의 얼티밋 고울이 뭡니까? 저쪽에 얼티밋 바이 사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됐든 어떤 연기금이 됐든, 국민연금은 좀 논외로 합시다. 전주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 삼성 자산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뭐 생명보험에서도 자산을 운용하는 쪽, 그런 쪽에서 자산 배분을 고민하는 입장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이제 뭐라 그러죠? 이 가장 위 단계에서 고민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과목에서는요, 파이썬을 써가지고 자산 배분에 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많은 부분을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리밸런싱 하는 거는 이제 퀀트 투자 맥을 같이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학기 중에 학생들은 팀을 짜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퀀트 트레이딩 전략을 짜보고, 그 다음에 백테스팅을 해보면서 마지막 주에는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러고요. 선수 과목 뭐냐? 재무관리, 투자론 중 최소 하나는 수강하셨어야 됩니다. 경제학, 원론, 근데 미시 쪽 분야 있죠? 좀 하셨어야 되고요. 최소한도 고등학교 때, 경제학 같은 거 했으면 좋겠죠. 한계 효용, 무차별 곡선, 뭐 이런 것들 좀 익숙하셔야 되겠고, 좀 더 자습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근데 재무관리나 이것 하나는 꼭 하셨어야 돼요. 통계학 기초 당연히 필요하겠죠. 통계학, 왜냐하면은 여기서 코베리언스라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자체의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뭐 이런 건 뭐 밥 먹듯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 이거는 기본적으로 했어야 된다. 좀 더 자습을 대학 들어와서 했던가, 아니면은 통계학 기초 과목을 들었던가, 그랬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동시에 수강하면 좋은 과목들, 뭐 투자론 여기도 있지만 투자론 혹시 안 들었으면 같이 듣든가, 아니면 계량경제, 파생상품론 등등,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교과서 파이썬으로 배우는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심상치 않게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곽승주 선생님이 지으신 길벗 출판사의 2021년도 따끈따끈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링크에 클릭해 보시면 바로 나가고요. 이 책을 제가 좀 보니까요, 파이썬을 기초부터 좀 잘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아마도 여름방학 다 지나가지고 내가 지난 학기에 뭘 배웠지? 이러면서 다 까먹으셨을 수 있어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너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는 지난 학기에 내가 뭘 배웠는지 다 까먹었다 라고 하실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챕터 1에 보면은 여러분이 자습하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복습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좀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 파이썬 기초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까먹었던 거 다 다시 리프레셔 여기서 챕터 1에서 하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는 여러분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좀 장만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챕터 바이 챕터 이제 매주간 단계 밟아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건 있으셔야 되고요. 참고서 정도 보시면은 좋은 건 뭐냐면 엑셀 활용 투자 관리 장영광 교수님,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엄청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영광으로 모시고 있는 명예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서로 한번 보세요. 신영사에서 나온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전반부는 이걸 같이 커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리스크라든가 샤프 레이시오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엑셀로써 하는가가 이 책에 나와 있고, 요건 파이썬으로 쭉 하는 거고요. 주로 파이썬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엑셀로 보면서 이게 이런 개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는 이 책을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또 하나는 애널리스트 주식 현업에서
애널리스트라든가 주식 세일즈 등의 팀에서 일할 때 필요한 파이낸셜 모델링이 잘 돼 있다. 이 책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DCF로 뭐 캐시플로우 프로젝션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느 회사가 뭐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10년 동안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쭉쭉쭉 프로젝션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프리 캐시플로우 어떻게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엑셀 모델로 잘 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쪽 부분은 제가 커버할 의사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 수업은 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업에 있는 많은 졸업생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파이낸셜 모델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책 보시면은 아주 잘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돼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때때로 제가 다른 책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좀 각오하시고 그 나눠주는 부분이 영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리딩은 웬만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클래스 디스커션 우리 얘기하는 건 다 한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장소 쭉 나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시간에 잡았습니다. 왜 저녁 시간으로 했냐?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보기도 좋고 만나기도 좋고 더 중요한 이유는 현업에 계신 전문가분들 제가 특강 초빙을 할 경우에 이 저녁 시간에 모시는 게 그쪽 그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주시기도 참 기분 좋게 오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특강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함 주고 받으라 그랬죠. 명함 주고 받으라고. 그러고 그분한테 또 인사드려야 되고. 이게 다 수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취직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십을 구하거나 이럴 때 엄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수업 점수 구성을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말 팀 프로젝트 각각 25%씩 하면은 75% 되죠. 그 다음에는 팀 단위 숙제 플러스 참여 점수가 해서 15%가 됩니다. 아마 10% 플러스 5%가 될 텐데요. 참여 점수 여러분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빵점 줍니다. 네, 빵점 줄 건 빵점밖에 없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의 폴리시는 확실해요.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 이건 파이낸스 바닥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 가만히 계시면은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들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말씀하는 프리퀀시 카운트를 다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다 그거는 말 많이 하는 분들한테 더 참여 점수 많이 나가게 돼 있고 이렇게 쭉 칼같이 나갈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팀 단위 숙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출석은 뭐 10%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레귤레이션상 상대평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높은 성적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돼요. 김영란법상 딴 사람을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나저나 간에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25%씩 되고 팬데믹 걱정이 없을 시에는 오프라인 시험, 뭐 객관식, 주관식, 배운 개념 관련 시사적인 이슈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팬데믹이 악화되면은 24시간 테이크홈 시험으로 전환되는데요. 100단어 정도로 간결하게 에세이 쓰기, 그런 질문 한 5-6개 집어넣은 게 되겠습니다. 오픈북, 오픈노트, 오픈구글, 오픈 everything except your neighbors. 딴 학생들과의 일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금지인데요. 네 이웃의 답안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만의 특이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기말 팀 프로젝트 25%가 되는데요. 추후 공고하겠습니다만은 2-3명의 팀 구성하는 걸 권장하고요. 프로젝트 코딩은 누가 해도 코딩 또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코딩 클릭을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실행돼서 여러분이 말한 여러분의 테이블이 제 컴퓨터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구현 좀 잘 해주시라 하는 거고, 팀 단위 숙제와 참여 15%가 되는데 때때로 영어와 한글 신문 기사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요약해서 팀 단위로 의견을 내라든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오라든가 등의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딩 관련해서도 간단한 숙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팀원들 간에 서로 배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팀원들끼리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서로 배우라고, 또 가르쳐 주라고
세상은 넓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서로 교학상장,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시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할 때는 무조건 얼굴 화면을 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굴 켜놓고서 강의하거든요. 이거 얼굴 닫아놓고 강의해 볼까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나도 여러분 얼굴 보고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건 절대 외부로 유치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약하는 걸 이메일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 후 커멘트를 자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혹은 커멘트. 일정 수준까지는 빈도수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퀄리티도 감안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썬 코딩, 초보 수준을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뚜렷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략 다음 것들을 추천합니다. 점프 투 파이썬, 박응용 씨의 책 보시면 아마 공짜로 웹사이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퀀트 전략을 위한 인공지능 트레이딩, 퀀트 투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거 스테판 젠슨의 책, 아주 엄청 두꺼운 것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R로 하는 거 어떤가요? 나 R과 파이썬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R이 더 좋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파이썬 더 좋다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우월해 막 그러면서 R이 적자고 파이썬은 서자지 이러면서 되게 그 의시되거나 상대방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거기서 딱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Typical mathematics guys 이런 건데, 말하자면 전형적으로 수학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건방진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어느 게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R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일단 교과서 우리가 같이 매주 나가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코딩을 구현하신 후에 그렇다는 전제 하에서 R로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보너스 점수. 아시겠어요? 겸손하게 이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R을 갖다 추가해서 하면은 보너스 점수 드립니다. 근데 파이썬은 건너뛰고 R로 먼저 그냥 휙 해버린다. 빵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 같이 파이썬은 들고 파야 된다. 예. 하는 거. 그러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이링구얼하게 되실 거예요. 파이썬과 R을 동시에.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보다 큰 그랜드 플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권장할 만한 도서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이판사판 들고 파겠다. 정말 헤지펀드든지 뭐든지 내가 넘버원 가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앤드류 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기 앤드류 앙인데 콜럼비아 대학에서 교수하시다가 블랙락 이쪽으로 헤지펀드, 에셋 매니지먼트 쪽으로 업계로 나가버리신 분이죠. 대가이신데요. 에셋 매니지먼트 책 2014년 거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1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제주 거 구해서 공부하시든가 아니면은 투란 발리하고 로버트 앵겔, 저 노벨상 받으신 분이죠. 스캇 머레이, 저랑도 또 얘기하고 있는 지인이신데 이분 책 Empirical Asset Pricing, 이거는 석사 내지 박사 레벨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파이낸스 중에서도 투자론 Asset Pricing 쪽이 되겠는데 그거를 데이터 갖고서 테스트하는 거, 여기 다 백테스팅, 무슨 모멘텀, 사이즈 이런 것들, 이펙트가 뭔지, 오버리액션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들 여기 나옵니다. 데이터 갖고서 테스팅하는 거. 요거는 좀 더 펀드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스트래티지들이 이제 되는지, 기본 개념 뭔지 많이 겹치긴 하지만은 좀 더 헤지 펀드나 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설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 머신 러닝 이랬어요. 파이낸셜 머신 러닝 인 파이낸스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도 나와 있고 매튜 딕슨 이런 분의 책이 있는데요. 이기홍 옮김 그랬습니다. 이 책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머신 러닝에 대해서는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쿡북 내지는 요리책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쿡북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요리책, 짜장면에 대한 것도 있고, 짬뽕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피자 만드는 것도 있고, 마카롱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다. 그러면은 그 책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읽습니까? 처음부터 다 해서 끝까지 읽나요? 아니죠. 오늘은 내가 짜장면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그때 가서 짜장면 부분을 딱 펼쳐보면 되는 거예요. 접고 끝. 그 다음 내일은 마카롱 만들어 볼래. 그 부분만 딱 보면 되고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Financial Machine Learning 이쪽은 그런 식으로 너무나 다양한 게 중구난방 많기 때문에 좀 쿡북식으로 이렇게 또 책꽂이를 갖다 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꽂아서 빼서 쓰는 거로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뭐 김병규, 이현열 선생님들의 스마트 베타라는 책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현열 박사님의 R을 이용한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Barry Johnson, Algorithm Trading and DMA, Direct Market Access 뭐 저거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하는 분들한테는 뭐 교과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 프레이저 샘슨의 뭐 무슨 김석중 선생님하고 번역하신 건데 대체 투자 자산의 이해 뭐 이런 것도 약간은 관심을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들 제 책 있습니다. 부자 관상 기술 그랬는데 이거는 코딩 얘기 아니고 관상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뭐 공매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게임스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는 얼터너티브 데이터 대체 데이터 얼굴 사진이라든가 보이스피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리서치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재밌는 얘기들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관희 교수님의 이것이 공매도다. 이건 공매도라는 이것에 특화해서 깊이 있게 써주신 책이 되겠습니다. 강환국 선생님의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이것도 아주 재밌겠죠. 그 다음에 잠정적인 스케줄 말씀드리면요, 이 책 그죠? 파이썬으로 배우는 포트폴리오 파폴 이렇게 썼는데 1장부터 매주 한 장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한 7, 8장 이렇게 쭉쭉쭉 되는데 1장, 2장 기초 복습이 되겠고 CAPM까지 이제 쭉 복습이 되는데 거기서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쭉쭉쭉 나가면서 숙제들이 가끔씩 이제 떨어질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장에 보면 블랙 리터만 모델 그랬는데요.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 자산 배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블랙 리터만 그랬는데 제가 이 리터만 교수님 어디 갔어? 여기 보이시나요? 예. 이분의 명함도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이 양반이 그 미네소타에 오셔가지고 뭐 학술적인 발표를 하시고 그죠? 이분도 사실 미네소타에 경제학과 박사를 받으셨던 분으로 알아요. 아니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 경영학과 쪽에서 박사를 했지만 이분은 경제학과 하드코어한 이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스쿨 오브 소트 그 rational expectations 그쪽의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시고 뭐라 그러죠? 이 학술적인 발표하시고 커멘트 하시고 이럴 때 가서 제 명함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 리터만 모델 이거를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마침 여기에 챕터 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베이즈 시오렘이 또 꼭 들어가요. 베이즈 정리. 보면은 뭐 제 수업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나 무슨 행동제마 핀테크 이런 거 비디오도 있는데 거기 보면 베이즈 정리가 어떤 개념인지 아주 손쉽게 나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거를 가지고서 포트폴리오 최적화하는 데다가 동원하는 게 바로 블랙 리터만 모델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명함도 있는데 한번 꼭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간고사 한번 딱 빡세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6장에 보시면은 파마 프렌치 3 팩터 모델 3요인 모델 나오죠. 마켓, 사이즈, 북투 마켓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가치 투자,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이건 종목 갖고 얘기하는데 이건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수천 종목 중에서 쫙 이게 가치주 그룹이야 하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하는 퀀트 투자 모델이 어떤 건가 같이 보시겠고, 그 다음에는 시장의 효율성과 행동 재무에 대해서 복습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간에 걸쳐서 금융산업과 머신 러닝에 대해서 이 책에서 커버를 하는데 그것들 개념들 같이 커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한 주 정도는 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제가 영어 자료를 배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는 업계 특강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또 그분들의 이 퍼스펙티브, 시각 그리고 그 통찰력을 같이 나누시는 거기서 배우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분을 모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일단 한 주일은 그렇게 남겨두고요. 그다음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프로젝트 발표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말고사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뭐 10분 발표에 뭐 5분 Q&A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로 하시는 거고요. 근데 뭐 한글 강의니까 그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관리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